네, 저희 그러면 앉기 전에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서야 인사 착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 영화 보시는 분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큰 관에서 이제 오랜만에 끼워놓고 참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감동무량하다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거의 한 2년 정도 전에 찍은 이 작품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는 처음 서봅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얻어낸 거 다시 한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 중앙에 벌써 나오셨네요. 질문하실 때 매체명이랑 그 다음에 성함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중앙일보 영자신문의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현빈 씨와 강기영 씨와의 캐릭터 같이 현재 에스노그래피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캐릭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 후반부의 대사 중에서 탈리반의 수장에게 이게 You overestimate us 하는 대사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한국이 사실 사람밖에 없고 외교적으로 다 약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후반 대사 말씀하신 걸 잘 못 들었어요. 어떤 대사? You overestimate us 하고 너는 우리를 과대평가한 게 너의 실수다라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사실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한국인들한테는 낯선 나라고 저한테도 굉장히 낯선 나라에서 저도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중동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프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아프간의 어떤 역사나 정치 상황,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아프간이 수천 년 동안 한 2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서양 제국주의 그다음에 몽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국주의 침략을 당해서 되게 가슴이 좀 아팠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아프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왜 탈레반이 그렇게 생기게 됐고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황정민 배우가 정재호가 이제 협상하면서 너는 우리를 과대평가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였어요. 영화에서는 이 아프간의 어떤 포로 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은 사실은 아프간의 정부보다는 미군 측이 더 많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프간도 굉장히 입지가 좁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우분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준비하셨는지. 그냥 제가 대표해서 그때도 같이 우리 다 모여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 딱히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감독님이 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책들을 저희한테 이제 주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다큐멘터리죠. 예, 그 찍었던 분을 초청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동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였고, 그 70년도 때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했던 나라였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했었죠. 예, 답변이 되셨으면 예,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 중앙의 뒤쪽 요 왼쪽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인데요. 감독님과 배우 세 분 모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이렇게 영화로 만드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배우분들은 이런 좀 민감한 소재 영화를 출연하시는데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뭐 소재일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뭐 주저했던 게 사실인데 사실 뭐 동일한 사건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되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 아프간이라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의 땅,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정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그 잔혹한 어떤 집단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켜서 다시 한국으로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좁게 말하면 어떤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 넓게 말하면 어떤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면 또 좀 한국에서 기존에 다루던 영화들하고 좀 다른 이색적인 영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황정민 배우님. 일단은 저는 그 민감한 사안을 떠나서 감독님이 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 아시다시피 와이키키 이후로 감독님, 그러니까 와이키키 때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끔 품문을 열어주신 분이라 그때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하자고 교습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대본 읽기도 전에 한다고 해서 그 민감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허구의 인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재호라는 인물 자체가 그 창작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관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 또한 황정민 선배님이랑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박대식이라는 인물도 허구의 인물이고 이 인물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구하고 또 사람을 구해야 하는 역할이고 임무를 띠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작품을. 그래서 특별히 이런 민감한 소재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아주 이만큼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카심이라는 창작된 인물이 주는 매력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배역을 포커스로 보고 덤벼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현빈 형도 있었고 황정민 형님도 계시고 임수대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너무 욕심이 났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예, 저쪽 오른쪽, 예. 아니 월간 프로젝트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일단 잘 봤고요. 영화 자체가 일단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재현하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배우분들이 이제 교섭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대립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우정 같은 걸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그 감정 처리 같은 거 좀 어떻게 좀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 분한테 다 하시는 질문이신 거죠? 예예. 예, 그럼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프간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최대한 아프간이랑 이제 비슷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좀 여러 군데 서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르단은 뭐 그 지리학적 아니 풍경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중동 지역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헐리우드랑 많은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관한 영화 산업에 관한 인프라도 제일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번의 헌팅을 거쳐서 이제 요르단을 뭐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또 실제로 아프간에서 찍은 그 풍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국내 촬영, 해외 촬영 다 하고 와서 뭔가 이렇게 그 인서트나 어떤 중간중간 실제 아프간 풍경이 필요한데 농담 삼아 제가 가서 찍을까 그랬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살아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프간의 현지에 있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장면을 찍어달라 그래서 그 장면들을 하고 사운드를 저희가 받아서 같이 영화 안에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변화. 아, 네. 그 어쨌든 그 정재호라는 인물은 그 원칙적인 그다음에 왜냐면 나라를 대표하니까요. 그 인지를 그 자국민을 구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 에너지는 누구보다 그러니까 더 했겠죠. 하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는 어쨌든 외교관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 그 선을 넘게 되면 제가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나라가 그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대신이라는 인물과는 상충된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쌓아져서 맞아가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의 중간 역할을 했던 카심이 저희한테는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우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식이란 인물이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인질을 눈앞에서 잃으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이번 인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남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같은 과오를 안 남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인물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에서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파견을 오면서 같이 이제 한 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 다른 방식, 일처리 방식이 달랐기에 그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재호 실장에 대한 마음이 나와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식이 늘 혼자 그 지역에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인물인데 누군가가 옆에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은 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어느 순간 정재호라는 사람한테 본인이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또 재호가 못하는 것들을 대식이가 대신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카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굉장히 좋은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대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이후에 물론 뒷부분에 나왔지만 이 이후로는 조금 대식이가 좀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카심은요. 물론 자국민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고 교섭, 성사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카심에게는 통역에 대한 정산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카심이란 역할이 극이 점점점 교섭을 하면서 고조되는 시점에 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했을 때 대본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캐릭터였고요. 제가 잘 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이 되셨다면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 뒤쪽 중앙.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전 황정민 씨와 현빈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명분을 좀 추구하던 재호가 좀 실리 위주의 대식을 만나면서 좀 신념이랑 대처 방식이 변하는데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관객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평소 황정민 씨는 좀 명분이나 실리 중에 어떤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빈 씨는 공조 1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에 매달리는 액션을 소화하셨는데 이번 또 다시 하시면서 좀 수월하셨는지 아니면 더 어려웠는지 궁금하고 현빈 씨도 평소에 명분, 실리 중에 좀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그 두 중에 하나를 택하면 무조건 명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명분이다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이 어떤 매체 자체가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의 연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일 중요한 건 관객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소통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예술의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고요. 영화든 연극이든 마찬가지겠죠. 그게 분명히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리가 오는 거겠죠. 실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이거를 막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도 명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네, 명분을 조금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씨는 좀 매달렸던 방식이 다르죠. 공조 1 때는 제 의지로 매달린 거고 지금 이 교섭에서는 제 의지가 아닌 밀려서 이제 매달리게 됐는데 더운 날씨에 이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는 교섭 때 매달렸던 게 훨씬 더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